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로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북방송을 통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은 앞서 말한 대북방송과 큰 인연이 있는 박임택님의 사연입니다. 북한에서는 최전선에서 남북 심리전을 주도했던 고위급 간부 출신이라고 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 감속에 그간 긴 심리전이 오갔지만 결국 한국의 대북 방송을 통해 교섭되어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추악한 만행과 북한 사회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임택 씨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소식에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들어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북 방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택 씨.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임택입니다. 탈북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북에 있었을 적에는 공화국의 최전선에서 복무하던 고위급 간부였습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남한과 북한 사이의 여러 심리전으로 대북 방송과 같은 선전이 오갔었죠. 그때 김정은이 저에게 내린 지령이 남한 악귀들의 거짓 방송에 인민군이 속지 않도록 사상 탄속과 선전 대응을 확실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충성심 하나만큼은 최고였기에 장군님의 말씀 하나에 꿈뻑 죽을 정도로 충성을 다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평양 토박이었지만 대북 선전이 시작된 후로는 개성으로 발령을 받아 최전선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제가 간첩이냐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안은 북에서 소위 말하는 서열권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매형께서는 북한 서열 10위권 안에 드시던 거물급 간부셨죠. 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완전한 백두혈통 세대였던지라 집안인 말 그대로 빨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사상교육이나 세뇌는 남들의 몇 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 김씨 일가에게 충성했던 만큼 평양에서도 뿌리가 깊은 집안이었죠. 제 위로는 누이가 한 명 있는데 나이 터울이 큽니다. 누이랑 저랑 10살 차이거든요. 뼈대 깊은 집안에 장자가 없다고 어머니가 하도 구박을 받으셔서 10년이나 걸려 어렵게 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욕심이 많아요. 제 누이도 워낙 집안의 출신 성분이 좋았던지라 아버지가 중매쟁이를 통해 좋은 남편감을 찍어줬죠. 누이는 매형이 못생기고 나이도 많다고 속으로 싫어했겠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매형이 좀 빡빡해도 아버지 같은 모습도 있었고 능력이 좋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비밀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군부대에 입대하면서 고위급 간부까지 일사천리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도 부가 부를 낳는다고들 하죠. 북에서는 권력이 권력을 낳는다고 할 겁니다. 김씨 일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웬만한 백두혈통 세대의 뿌리 깊은
집안들은 무너지기 힘들죠. 집안의 도움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런저도 결국은 탈북을 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6년 전쯤일 겁니다. 당시에 고위급 간부들 중에서도 제가 김정은의 신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한과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체제를 강화시키려던 김정은의 중요한 지령을 받았죠. 남한에서 대북 방송을 통해 인민군과 개성 주민들을 혼동에 빠뜨리려 한다며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말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때는 남한이 이런 나라인 줄도 모르고 감히 장군님을 이렇게 노하게 하다니, 이런 생각이나 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말 그대로 멘탈 붕괴 상태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개성 시내까지 대북 방송이 잘 들리는 바람에 탈북자가 속출했거든요. 그렇게 개성으로 온 첫날 저는 인민들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어요. 인민들이 하나같이 아침부터 대북 방송과 전광판을 보기 위해 옹기종기 남쪽으로 붙어서는 구경하더랍니다. 전광판에는 오늘 오후 비와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멀리 있어도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긴 했어도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남한이 우리 공화국 인민들을 바보 천지로 아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면 저런 거짓부렁이를 치나 싶었죠. 그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전광판이나 틀어놓는 남한군들을 보고 한시름 났습니다. 그렇게 간부들과 담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하사 하나가 달려오더니 하는 말이, 지금 개성 인민들이 해가 중천인데 받지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얼이 빠져 있는데 당장 생활총화를 열어야 합니다. 라더군요. 낮 시간에 전부 일을 안 한다길래 어이가 없어서 나가봤더니 웬걸 갑자기 비가 오는 겁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비올 기미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저도 놀랐지요. 남한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으니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울 개성 인민들은 역시 믿고 있었던 것 마냥 또 남한의 전광판을 보러 나오더랍니다. 전광판에는 이런 공화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민들을 남한으로 넘어오라고 꼬드기지 뭡니까? 당신이 오면 언제든 환영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반짝이며 잘 보이는 큰 글씨였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인민들도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속으로는 남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맞춘단 말인가 놀라웠지요. 우리 북에서는 날씨를 미리 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비가 언제 올지 미리 안다면 농사짓기에도 편하고 삶의 질이 올라갈 텐데 남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주니 인민들이 전부 신기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북 방송도 울려대니 저도 멘탈이 나가더랍니다. 방송으로는 자꾸 탈북하라고 부추기면서 남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줬지요. 기억에 남는 말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라. 김정은의 왕놀이에 언제까지 놀아날 것이냐라는데 속으로는 묘하게 통쾌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하던 저에게도 이런 말들이
기분이 좋았던 이유야 뻔하죠. 저보다도 나이 어린 것이 누구든 함부로 대하며 왕처럼 군림해 왔으니 말이죠. 그래도 저도 살아야 하니 계속되는 심리전 속에서도 나만을 이기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인민들이 동화되지 않게 대북 확성기 소리를 방해하는 우리 공화국 방송을 크게 틀기도 해봤죠. 그런데 오히려 악효과가 났어요. 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소음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인민들도 그때는 죽을 노릇이었겠죠. 양쪽으로 큰 소리를 틀어대니 하나의 굉음이 되어 머리를 울려댔어요. 저도 시끄러워서 그 짓을 오래는 못했는데 날이 갈수록 남한에서 들려오는 방송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점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한 사람들은 넉넉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며 식사는 하고 있냐, 이런 말에 저도 눈이 뒤집힌 겁니다. 우리 북에서 그리 귀한 고기를 남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먹는다고? 당시 개성의 발령난 후 식량 배급이 늦어져 굶고 있었는데 눈이 뒤집힐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직접 두 눈으로 본 적 없지만 일에 날씨도 맞추는 나만이 거짓말을 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배고픈데 장사 있습니까? 그냥 나도 매일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먹는 귀한 음식들을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욕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먹을 것에는 집착적으로 매달렸는데 귀한 집안이어도 나라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식량을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양 사람들도 고난의 행군 때는 아무리 잘 살아도 별 수 없이 굶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음식을 그리 귀하게 여겨요. 이렇게 잘 사는 평양에서도 고난행군이라 하면 치를 떱니다. 그런데 외곽의 인민들은 정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당시 배고파서 굶어 죽어나간 인민들이 100만인데 실제로 보고된 정도가 100만 명이지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북한 사람들 씨가 말라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에는 장사 없다고. 우리 공화국 인민들은 음식에 한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이 넘쳐나서 죽은 사람 제사상이라는 것도 차려주지요. 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산 사람도 제대로 못 먹는데 죽은 사람들까지 제사상을 차려주는 것이 어디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죠. 죽어서도 제대로 못 먹는 가련하고 기구한 인생.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잘못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리 살아왔던 저도 한이 맺힙니다. 제가 별것도 아닌 걸로 북한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정말 전부였기에 아마 대북 방송 듣고 탈북한 사람들은 전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매일같이 집에서도 강제로 아침 6시만 되면 울려대던 지루한 공화국 선전 방송이 아닌 나만의 신기한 노래와 정보들은 매일같이 저희 마음을 동화시켰던 거죠. 당시 그것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김정은은 인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했지만 사실상 거의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인미군들도 탈북하고 예교관이나 고위 간부들도 탈북하는 마당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먼저 탈북하는 사람이 승자다.
솔직히 저는 인생을 철새처럼 살아왔어요. 언제나 권력이 있는 곳에 붙어서 충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소위 말하는 라인을 잘 탔던 것도 있어요. 그런 저에게 남한은 황금 동아줄이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만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궁금했죠. 적어도 북한처럼 굶지는 않는 것 같으니 탈북을 결심한 것이고요. 지금도 대북 신경전이 오가는데 전광판에 고기 굽는 영상을 틀면 아마 인민들 전부 입에 거품 물고 탈북할 겁니다. 군부되고 뭐고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김정은이 대북 방송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불안하겠죠. 제가 실제로 대북 방송을 통해 탈북했던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저보다 앞서 나간 방법으로 선전을 하고 있겠지만 말이죠. 당시만 해도 저 포함해서 탈북한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북한 사람 수는 발표된 수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집계된 탈북민의 수를 줄이고 숨겨주는 것이지요. 저도 탈북할 때는 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잡히면 정말 끝이다. 참대가 멸한다 생각하니 오금이 저렸어요. 저희 집안은 완전 빨강이들이어서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 데려갑니다. 탈북의 탈자라도 꺼냈다가는 보위부에 제일 먼저 가서 신고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몰래 3년을 탈북 계획을 짜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벽에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그래도 군부대를 통솔하는 권한이 있었기에 인민군을 속이기 쉬웠어요. 탈북 당일에 보초를 서야 할 인민군들에게 따로 지령을 내려서 탈북 경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루트는 보안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지위를 이용해 어렵게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밤에 무슨 불빛이 그리 많은지 눈이 부시고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북한은 불빛이 없어서 해가 지면 그냥 하루가 끝나요. 대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는데 한국은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였죠. 또 한국에 오자마자 국정원을 만날 수 있었는데 어찌나 믿음직스러웠는지 이런 무능한 제가 북한 고위 간부라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한은 말 그대로 미래도시가 따로 없는데 김정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진국을 상대로 버티고 있는지 싶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북한에서 들은 대북 방송들은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 더 엄청난 것들이 넘쳐나서 인민들이 안 믿을까봐 수위를 조절해서 기술력을 줄여서 말했나 싶은 정도입니다. 만약 방송에 이런 기술력을 전부 말하면 인민들은 절대 못 믿을 겁니다. 김정은이 한국을 완전 거짓말쟁이로 세뇌시키고 있어서 적절히 수위를 조절하면서 방송을 해야 할 겁니다. 저도 탈북한 고위 간부로서 정부기관에 도움을 받은 은혜가 있어서 최근 시작된 대북 심리전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의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TV에도 출연하여 편하게 저희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북한 김정은이 망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세뇌를 깨고 함께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지금도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북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인민들 전부 들리면 좋을 텐데 아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그날까지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것만으로 저한테 큰 힘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박임택 씨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까지 탈북시키다니 대북 방송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실제로 탈북하는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그렇게 치를 떠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